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잘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둔화되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낙관론으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9%나 오르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상승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낙관론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장마감 이후 발표될 고용 동향을 더불어서 빅테크 가운데서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AMD를 포함해서 반도체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자신들의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지표들 주목해 보시면서 이번 주도 함께 투자 전략 짜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PC 가격 지수가 둔화됐다는 소식인데요.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 지수 다시 한번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6월의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는 3% 그리고 전월보다는 0.2% 올랐다고 현지 시간으로 밝혔는데요. 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5월보다 축소된 것은 물론 지난 2021년 3월보다는 가장 낮은 최저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4.9%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일단 상품 물가가 1년 전보다 0.6% 떨어진 것이 전체 지수에 영향을 줬고요. 그 가운데 에너지 가격은 거의 19%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PC 가격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했던 근원 PC 가격 지수를 보시면요. 같은 기간에 4.1% 오르는 수치가 이번에는 발표됐습니다. 네, 일단 2021년 9월 이후의 최소폭이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를 살짝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둔화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연준이 지난 26일에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하면서 9월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지만 시장에서는 7월이 마지막 인상일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6월 PC 가격 지수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행동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시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미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과 관련된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8월의 중순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부터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제한 대상은 신규 투자에 한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담겼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조치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의 대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발표 예상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쟁점은 실제로 서명까지 가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중국을 찾은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측의 이번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해 세밀하게 표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미중과 갈등과 관련된 소식들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서명까지 가게 되는지 시점은 어디가 될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중국도 미국의 수출 규제라든지 이제 본인들도 8월부터는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공급망 다변화 이와 더불어서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흐름들이 피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프랑스를 향해서 자국과 유럽연합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9차 중국-프랑스 경제금융대화에서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허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프랑스가 중국과 유럽연합의 우호 협력 분위기를 안정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중국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EU와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긴 하지만요. 현재 EU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EU 붙잡기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허 부총리의 발언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EU를 적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담겼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중국은 금융 같은 전통적인 분야뿐 아니라 과학과 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면서 허 부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르메르 장관 역시나 프랑스와 중국이 경제 및 금융 협력 심화를 고민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새로운 기술 협력을 생각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국가 관계도 함께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